자, 다시 세무서 열어주시고 저장할 건데요. 저는 19일차니까요. 데이 19-1 해서 폼 HTML 저장하겠습니다. 자, 먼저 H1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폼 요소 알아보기 제목 쓸 거고요. p 태그. 자, 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우리가 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딘가에 로그인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무언가를 구매를 하실 때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쓰신다거나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시죠. 자, 그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폼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폼을요, 자, 무언가를 입력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하겠지만, jQuery를 배우지 않았을 때, 자, 무언가 움직임이라든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요소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jQuery를 배우신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에서 동작 구현을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거는 전혀 모르셔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지금은 jQuery를 저한테 배우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그거를 가정해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동작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일단은 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지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input이라고 하는 요소가 가장 많이 쓰일 거예요. 자, HR 하나 줄 그려주시고 H2 자, 그래서 입력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에서 input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다가 인풋 요소를 두 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인풋 하나,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 인풋이라고 하는 요소는요, 시작 태그와 함께 끝나는 태그가 얘는 필요가 없는 열려있는 태그 형태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인풋이라고 쓰면은 h2 태그 아래쪽에 무언가 인풋이 입력이죠. 입력할 수 있는 요소 두 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얘네 두 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아래로 쌓이는 게 아니고 자, 수평으로 놓여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즉 인풋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인라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인풋이 하나, 두 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다가 얘네들 그냥 박스가 아니고 마우스 커서 찍어 놓고 무언가 값을 쓰면은 여기에 값이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요, 엔터를 입력을 해도 엔터가 지원이 되질 않고 무조건 한 줄로만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다가 하나 더, div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세 개를 전부 다 클래스를 같은 걸 한번 주겠습니다. 클래스를 얘네는 iBox 두 번째 것도 iBox 세 번째 것도 iBox로 줄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러면 지금 인라인 요소 두 개에 블럭 요소가 하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인라인이지만 너비하고 높이를 가질 수가 있는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이틀에 가셔서 링크 19-1 문서를 연결하신 다음에 저기다 한번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여기다 우리가 클래스 i 박스 선택을 하시면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 세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i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 요소 클래스 i박스, 클래스 i박스, 클래스 i박스 이 세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div 클래스 i박스라고 넣으면 자, 이 아래에 있는 거는 div 요소이면서 클래스가 i박스인 요거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div 클래스 i박스에게는요, border 플러스 줘서 자, 선에 대한 모양을 우리가 표시를 한번 해줄 건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해줘도 자, 이 div가 너비라든가 높이가 없기 때문에 한 줄짜리 선이 이렇게 보이곤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아이박스에다가 너비하고 높이를 줘보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박스에게 여기다가 너비를 200 픽셀 주시면, 자, 얘도 아이박스, 얘도 아이박스, 얘도 아이박스니까는 여기에 들어간 너비는 여기 하나, 둘, 세 개 동시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 또 덧붙여서 높이를 40 픽셀을 주시면 이 또한 역시 얘도 세 개 전부 다 아이박스니까는 여기 아이박스에 선택을 해 놓은 높이 40은요, 이 세 군데에 동시에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신 다음에 얘를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어때요? 크기가 동일한가요? 자, 값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 div 크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은 얘는 너비가 200, 높이가 40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클래스 얘네들한테도 아이박스로 값을 줬잖아요. 얼마를 줬냐면은 너비 200에 높이는 40을 줬죠. 그러면은 얘랑 크기가 같아야지 되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요만큼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자, 인풋 요소에는 우리가 자, 인라인이지만요. 너비하고 높이를 줬더니 적용이 됐어요. 이거는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이 여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인풋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사이즈보다 크기가 더 커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봐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죠. 자, 테두리 크기가 처음에 있던 200의 오른쪽 1픽셀, 왼쪽 1픽셀, 위 1픽셀, 아래쪽 1픽셀이 각각 더해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크기는요. 202에 42라고 하는 크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얘도 분명히 레이아웃이 망가질 위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폼 요소를 사용하시겠다 그러시면은 폼 요소에 대해서 리셋을 우리가 만지고 가셔야 됩니다. 리셋을.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리셋을 할 건지 리셋 문서 열으셔가지고 여기다 한번 값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열어주시고요. 자, 맨 아래쪽에 폼 요소 설정이라고 해서 비워놓은 거 있으시죠? 자, 먼저 우리는 여기다가 input 넣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폼은요, input 이거 하나만 있진 않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인풋은 한 줄만 쓸 수가 있는 상태였죠. 우리는 여러 줄을 쓰시려면요,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도 우리는 같이 쓰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살 때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쭉 옵션들이 나오는 거를 보셨죠? 그거를 우리는 셀렉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 안에 들어가는 옵션, 자, 이런 것들이 너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더랑 기타 여러 가지 여백의 컨텐츠 박스에 포함이 되도록 박스 사이징을요, 보더 박스로 바꿔 주셔야지. 자, 얘네가 모양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셋이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만 잘라다가 일단은 19-1 스타일에다가 요만큼 한번 붙여서 한번 볼 거예요. 19-1에다가 요만큼만 붙여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리셋에는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크기가 이제 거의 같아지는데, 자, 문제는 지금 우리 div 요소에도 박스 사이징이 적용이 안 됐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도 div를 하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적용해 보시면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속성 때문에 크기가 이제 다 똑같아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속성을 리셋해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려고 무언가를 선택을 해 놓으면은, 아, 나는 여기 선택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나는 이 기능을 그대로 쓰겠다 그러시면 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가 또 어떤 때는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시려면은, 자, 마우스가 아까처럼 무언가 글을 쓰기 위해서 마우스 여기 올려져 있는 상태를 포커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커스. 자, 그래서 자, 리셋해요. 다시 가셔서 자, 뭐가 됐던 어떤 태그가 됐던 여기에 필터 포커스라고 하는 게 맞춰지면은 자, 아까 그렇게 보이는 건요. 여기에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0으로 놓으시면은 포커스가 맞춰져도 파란색으로 선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폼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SS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인풋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쓰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셔도요. 아이디는 내가 쓰면은 내가 타이핑하고 있는 글씨가 보여요. 그렇지만 비밀번호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옆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암호화 문자로 표시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같은 인풋이지만은 A랑 E는 분명히 어떤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쓰여지고 있는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역시 폼으로 만들어지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얘네들 체크했을 때 체크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것도 입력 요소라고 하는 폼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 군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전부 다 인풋이 변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인풋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 만들 수가 있는지요? UL 태그와 함께 li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만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에 h4와 자, p 태그를 하나씩 만들어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즉 아이디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글씨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와 그리고 암호화로 처리되는 형태, 버튼처럼 보이고자 하는 형태, 그리고 무언가를 체크하고자 하는 형태, 같은 인풋 태그로 만드는데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그 형태를 인풋 태그의 형태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를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타입에 관련된 속성이 아까 전에 봤던 걔네들을 자,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텍스트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는요. 자,
한 줄의 문장을 입력할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디폴트 속성입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자, 한 줄의 문장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즉, 엔터를 쳐도 엔터가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암호화 문자를 쓰기 위해서는 역시 타입의 형태를 우리가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입의 형태를 암호화는 우리가 패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패스워드라고 쓰시면요. 자, 여기 써져 있는 타입 패스워드는 한 줄의 문장을 입력하되 암호화된 문장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의 문장을 암호화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그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자, 여기다가 값을 입력을 해보시면은 위에 거하고는 다르게 자, 암호화돼서 나오고요. 여기서 역시 엔터를 치셔도 엔터는 입력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input 형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튼은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로그인 버튼 만들듯이 버튼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초기에는 이렇게 버튼의 모양이 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용을 넣으시려면요. value라고 하는 값에다가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시면요. 자, 여기에 써져 있는 글씨가 버튼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타입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버튼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value 속성에 값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버튼이라고 하는 저 인풋 요소보다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우리가 더 많이 쓰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input type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자, 아까 전에 폼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겠지만요. 네이버에서 봤을 때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여러 개 중에서 단일 항목 하나를 체크하려면은 라디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라디오. 그래서 얘는요. 라디오는 자, 여러 항목 중에서 단일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또 자, 여러 개 중에서 다수를 선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성별을 고르세요. 나는 남성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버튼이 두 개라면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취미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취미가 10개가 나열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취미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시피 여러 가지를 내가 선택할 때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자, 체크박스라고 하는 버튼도 우리는 이 인풋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CHECK 박스, 체크박스. 그래서 체크박스는 여러 개 중에서 여러 항목을 여러 항목 중에서 여러 개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형태예요. 자, 이러다시피 자, 이 타입 안에 내가 이 속성의 값을, 특성의 값을 뭘로 쓰냐에 따라서 이 인풋 특성의 모양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특성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 값들을 다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주 쓰는 거는 이 5가지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는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여기에서 들어가는 값만 여기에서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씩 바꿔보시면은 아, 뭐구나 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컬러로 나는 값을 넣겠다. 그러시면 이 컬러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게 컬러인데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컬러 피커가 나와서 내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도 내가 만들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자, 인풋 타입에 대한 값을 통해서 입력 요소의 형태를 바꾸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타입 특성 값에 따라 입력 폼의 형태는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가 인풋이라고 하면요. 자, 여러 줄을 입력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형태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 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입력 요소들. 자, 그래서 먼저 텍스트 에어리어 글 영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글상자로 써요. 이렇게 써놓고 확인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글상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텍스트 에어리어는 우리가 줄을 입력을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서 여러 개의 자, 여러 줄의 내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게 화면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엔터를 치면은 엔터가 입력이 될 거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글상자 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은 CSS를 통해서 글상자의 크기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할 수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셀렉트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자, 셀렉트는 자식으로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를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선택하세요라고 써놓고 빨강, 주황, 노랑, 파랑, 초록, 남색, 남색 빼고 그냥 보라라고만 쓰겠습니다. 보라색. 저장해 놓고 확인을 해 보시면 좋아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입력 요소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일 거예요. 자, 근데 입력 폼이 이제 어려워지는 건요. 자, 우리가 아까 썼던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자, 셀렉트 아래에다가 FST 자식으로 레전드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라디오 버튼 사용하기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태어난 계절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요. 자, 나는 봄과 가을에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사계절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거니까 인풋 요소 중에서 타입이 라디오가 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나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인라인 요소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놓이는 게 아니고 한 줄로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줄을 바꿔주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뒤에다가 각각 BR 태그를 하나씩 넣어주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끝에 거는 BR 태그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봄 한 칸 띄고 여름 한 줄 바꾸고 해가지고 각각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저는 봄에 태어났어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은 자, 여기에서 양식에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체크를 해놓고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 체크를 하면 체크 바뀌어야지 되는데 그대로 체크가 계속 추가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한번 체크가 된 거는요. 자, 체크를 해지를 못해요, 또. 자, 그래서 이거는 사용 방법이라고 하는 게 먼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요만큼의 하나의 그룹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같은 속성의 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줄 겁니다, 네임. 자, 그래서 네임 특성을 통해서 이 네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네임이라고 들어있는 특성의 값도 네 개가 전부 다 동일한 값이 쓰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이름은 우리가 아이디나 클래스 이름 만들다시피요. 공백 문자나 이런 게 들어가시면은 안 되고요. 첫 문자는 소문자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을 쓰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은 얘네는요. 이제 4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자,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체크가 된 거를 미리 유도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원하시는 곳에다가 체키드라고 하는 속성을 우리가 붙여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체키드가 들어간 거는요, 체크가 되어 있는 형태로 얘네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름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 우리가 문서에서는 구분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에서는요, 이 체키드라는 속성이 여기 있는 게 여름으로 옮겨져 있는 형태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다가 하나를 정리를 해 놓으면요. 자, 라디오는요. 자, 라디오 버튼은 여러 선택 항목을 그룹 짓기 위해서
같은 특성 값에 네임 특성을 사용해야지 하고요. 자, 선택된 항목은 체키드라고 하는 특성이 자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